안녕하세요. 여기다 질문을 해도 되는지. 어쨌든 급해서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웹A 전시 1차 서류 전형이 통과를 했답니다. 감마 어찌나 기쁜지. 지금 백수 생활 2달째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어찌하면 되나. 열분들께 조언을 구하려고요. 웹A 전시는 IT 업계이고 다른 일반 회사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서요. 저는 2년 경력의 웹 디자이너이고요. 일반 기업의 웹 디자이너였답니다. 제대로 웹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직을 결정했고, 제가 원하는 웹A 전시에서 서류 전형에 통과해서 너무 좋고요. 웹A 전시에선 웹 기획자로 입사 지원했답니다. 웹 기획자로 면접을 봐야 하는데, 열분들의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저처럼. 아자아자아자. 그럼 답변 두 손 모아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인사, 노무 파트에서 10여 년간 일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력서는 거의 5, 6만 통 받고 면접도 몇천 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사항이 공통적으로 있더군요. 1대1 면접이던지 집단 그룹 면접이던지 간에 면접을 마치고 면접관들이 면접에 대한 평가를 기록을 한 평가지들을 취합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죠. 1. 면접은 첫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히 호감이 가는 외모에 밝은 미소가 있는 모습은 일단 면접관에게 좋은 첫인상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면접실에 들어와 의자나 자리에 앉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의자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허리를 바르게 편 상태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여성의 경우에는 다리를 한쪽 방향으로 약간 틀어서 앉는 것도 좋습니다. 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모아서 얹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되더라도 시선은 항상 면접관과 마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 면접자를 보면 시선 처리에 익숙하지 못해서 면접실에 이곳저곳에 시선을 두는데 이것은 면접관에게 산만하게 보여져서 좋은 점수를 얻기에 힘이 듭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나 답변을 할 때에도 항상 시선은 면접관을 향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관이 다수일 경우에는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그 회사나 단체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일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이 없을 때에는 정중앙에 사람을 응시하면 되겠고 질문이 있을 때에는 그 질문자를 응시하면서 질문을 경청하고 또 그 질문자를 응시하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은 면접관의 질문이 아무리 내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이 끝나면 약 2, 3초의 여유를 가졌다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에게 다소 건방지게 보이거나 답변의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는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의 내용에 관한 답변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핵심만 간단히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 수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예를 참고로 들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계통의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내용의 질문에 똑같은 답변들만 듣다 보면 면접관들이 질렸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들어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설령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괜히 이것저것 꿰어 맞추어서 아는 체를 하지 말고 솔직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노력해보겠다고 하면 많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간혹 가다가 학교 성적 증명서에 나와 있는 성적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과목과 성적이 나쁜 과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것은 큰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 사원으로 면접을 볼 경우에는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했던 업무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백화점식의 나열은 하지 마시고 현재 지원한 이쪽 회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주로 설명을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월급이 적었다든지 월급이 제 날짜에 잘 나오지 않았던지 사장이나 윗사람이 나빠서 그랬다든지 적응이 잘 안 되어서 그만두었다고 하면 큰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것은 어두워서 침 뱉기식의 이야기로 들리고 이 회사에서 그만두더라도 다른 곳에 가면 또 이 회사를 그렇게 나쁘게 말할 것 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내가 원하던 업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든지 그 회사가 추구하는 일의 방향과 내가 추구하는 일의 방향이 틀려서 그만두었다는 식의 대답을 하면 좋습니다. 3. 그리고 면접관이 아무리 편하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면접에 응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면접은 어디까지나 면접이니까 약간은 긴장된 표정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4. 혹시 웹에 관련된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 같은 것이나 자료가 있으면 면접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지참하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면접에 응하면 면접에 적극적으로 응시를 한 것처럼 보여지고 준비성이 강하고 계획성이 있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합격에 많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5. 페이 즉 월급이나 연봉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미 해당 회사에 서류를 넣고 면접에 임할 정도이면 그 회사의 구체적인 페이는 모르더라도 해당 업계의 대략적인 페이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게 높은 금액을 말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구체적인 페이를 말하고 또한 그 회사의 페이를 물어보는 것은 거의 불합격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가볍게 해당 업계의 평균 페이 정도를 말하거나 본인의 경력에 합당하는 회사 급여 수준에 따랐으면 좋겠다는 식의 답변이 좋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면접관이 물으면 회사에 들어와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것인지를 간략히 피력하고 반드시 채용이 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면 좋습니다. 그럼 면접 잘 보시고 꼭 합격하셔서 즐겁고 보람된 직장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